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연재용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동그란 구멍 같은 것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임플란트 머리에 있는 구멍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멍은 왜 있는 걸까요? 일단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라고 말하는 픽스처, 나사 모양 임플란트를 잇몸뼈 안에 식립을 하고 이 임플란트가 잇몸뼈랑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본을 뜨고 그 머리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머리 부분을 뼈에 심겨진 임플란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상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상부 구조물을 임플란트에 연결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씌우게 되는 치아 부분, 이것을 고정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 보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이제 스크류 타입이 있고, 또 접착제를 이용해서 완전히 붙여버리는 시멘 유지형 보철물이 있습니다. 크게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타입이 다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정답이다 이런 거는 없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멍이 뚫려서 보이는 방식은 스크루로 유지하는 보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은 뼈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잠가 놓은 나사의 머리를 밖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통은 우리가 치료가 마무리되면 그 나사 구멍과 연결되는 통로를 치아 색깔이 나는 재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막아 놓은 재료가 떨어지거나 닳거나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느 날 내가 치료했던 임플란트에 구멍이 났다 라고 하고 이제 걱정하시거나 병원에 찾아오시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임플란트 머리를 고정해 놓은 나사를 조였다 풀렀다 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통로를 메어 놓은 재료가 떨어져 나가거나 닳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채워 넣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멍을 왜 뚫어 놓느냐 라고 했을 때,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나중에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혹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접착제로 붙여 놓는 경우에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철물을 부셔서 갈라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안에 물도 막 뿌리고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풀면 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머리 부분은 나사를 풀러서 뺐다가 뭐 소독을 하고 모양을 수정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유지 보수가 더 쉽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나사 타입으로 했을 때 단점은 접착 방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나사가 더 잘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나사로 조여놓는 경우에 토크를 줘서,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나사를 꽉 조여놓지만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에서 눌리는 힘을 계속 받게 되고, 또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나사의 조임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머리 부분이 이렇게 덜크덩거린다든지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나사의 조임이 느슨해지는 것이 나사 유지형의 경우에 더 확률이 높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나사가 조임이 풀어지더라도 나사 유지형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나사 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다시 조일 수 있다는 게 반대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사 유지형이 장점이 많지만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심미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금니 쪽에 이렇게 구멍이 티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미용적인 부분에서 큰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치조골의 위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앞니의 경우에는 나사의 방향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나사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에
아무리 티가 안 나게 내가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다시 메워 놓는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씌워 놓은 치아와 나사구멍 사이에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이 좀 티가 날 수 있고, 또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그 경계 부분이 까맣게 변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구멍이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이 눈치를 챌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나사 유지형으로는 제작을 잘 안 하고요, 접착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접착 방식은 그러면 나사 방식과 거의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형에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다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 수 있고, 구멍을 막아놓는 그 재료 때문에 일어나는 뭐 좀 번거로운 일들, 그 재료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좀 티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덜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다가 꽉 조여놓은 나사의 풀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사 유지형에 비해서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붙여놓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씌워 놓은 것을 뭐 예를 들면 깨지거나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완전히 부셔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번거로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거가 어려운 거, 심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접착제의 강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접착제가 조금 느슨해지더라도 안에서 충치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머리 부분을 나사 구멍이 없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임플란트에 고정을 할 때 나중에 내가 빼려고 하면 뺄 수 있도록 조금 약한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꽤 많은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사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도 심미적인 것도 장점이고, 나중에 혹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 이거를 내가 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는, 두 가지 장점을 다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것을 나중에 내가 빼려고 할 때 빼기 위해서 접착제를,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시기에 저절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빠져서 치과로 들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다가 이게 느슨해져서 들썩들썩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머리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정답이라고 할 만한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나사 유지형, 접착제 유지형, 또 이것을 절충한 뭐 임시 접착제를 이용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치과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거울을 보다가 혹은 이렇게 혀를 대봤는데 임플란트 한 대 구멍이 나 있다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있는 구멍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치아구조대 연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